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자, 오늘 3D 스튜디오 맥스 배울 내용은요. 3D 오브젝트 수정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전에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3D 맥스 2017 버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 사양에 맞춰서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D Max 2020 버전으로 앞으로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존에 뭐 2017, 2018, 2019 또는 뭐 그 상향 버전, 2021 버전을 사용해도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가 됐다라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폴리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영상을 보고 낮은 버전이라 하더라도 따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3D 오브젝트 수정하기인데 이 내용은 이제 맥스에 있는 에디터블 폴리 또는 에디트 폴리라는 어떤 3차원 오브젝트에 관련된 편집 작업을 쉽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버텍스,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보더, 그 다음에 폴리곤, 이런 엘리먼트라는 편집 가능한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하게 에디터블 메시 또는 에디트 메시라는 기능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둘의 사용 방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다루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가 다루는 오브젝트의 면은 삼각형 면이 아닌 임의의 개수의 정점이 있는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를 배워놓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쿼드 메뉴에 맨 아래쪽에 컨버트 2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 보면은 다시 한번요. 에디터블 폴리가 있거든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컨버트에 대한 뭐 4가지 기능이 뜨는데 에디터블 메쉬는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삼각형과 이제 어떤 사각형 위주로 편집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썼던 방식이라면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폴리라는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패치라는 거는 이제 넙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비정형 곡선 이제 모델링인데, 이건 주로 대표적인 게 라이노 3D거든요. 그래서 넙스와 폴리의 중간 단계가 패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2000년 초 그때 당시에는 이 패치를 가지고 어떤 유기체 형태 모델링에 많이 이제 활용을 했는데 가끔씩은 이제 패치를 활용해서 모델링도 하기도 해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쓰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폴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패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넙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거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넙스는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넙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동차 모델링 하는 어떤 몇 유저분들을 봤는데, 차라리 넙스를 할 바에는 그냥 라이노 3D를 그냥 단독적으로 이게 어떤 개별적으로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냥 에디터블 폴리 하나로 그냥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Convert to 그 Editable Poly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이 박스는, 얘는 이제 더 이상 박스가 아니고, 이제 3차원 어떤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 다시 언두를 할게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그 스택 그 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 에디터블 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3차원 오브젝트를 편집할 수 있게끔. 예, 물론 나중에 여기에 뭐 어떤 그 명령어를 또 추가를 하고 나서 컬랩스를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쳐서 예, 또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쉬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 명령어는 이제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썼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기능들이 그 많이 이제 또 많이 뭐라 할까요? 폴리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폴리로 변환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른 아침에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약간 잠겨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약간 잠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수시로 물을 먹으면서 목을 좀 풀고 있긴 한데, 네,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돼서 네, 좀 이상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은 제가 폴리를 좀 활용해서 그 어떤 다른 어떤 물병, 네, 그런 용기 형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요거는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요. 예, 따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따라 하셔야지만 그 폴리를 좀 알 것 같습니다. 3차원 오브젝트를 이제 편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3차원 물체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또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폴리로 변환해서 그거를 또 뭔가 또 변화를 또 줄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생성하는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스플라인 여기 쉐입에 가보면요. 그, 뭐가 있나요? 자, 앵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건을 요 가운데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사이드는, 한, 12각형으로 한번 처리를 하고요. 자, 이왕이면은 센터에서 출발하는 게 좋으니까, 자, 무브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아래쪽 그 좌표에다가 그 000을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폴리로 변환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3차원 그 편집 툴로 이렇게 또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면은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요게 이 색상이 보이는 거를 이제 프론트 페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을 이제 백 페이스라고 그래, 뒷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가 어떤 용기의 형태로 이제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따라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셀렉션 레벨에 가서 자, 폴리곤 단위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에디트 폴리곤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항목에 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아래 위로 이제 다시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커먼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이런 기능들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보더 레벨에 가서 자, 여기를 선택을 해보면요,
바깥쪽의 영역에 이렇게 빨갛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왕이면은요, 이게 녹색으로, 임의의 컬러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제 녹색이 아니라, 뭐 빨강이나 파랑이나, 뭐 다른 색으로 아마 이제 색이, 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폴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레이 색상으로 넣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작업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메인 툴바에 가서 첫 번째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이렇게 열어 주십니다. 단축키는 M이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어사인을 이렇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회색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좀 밝게 하셔도 되고. 네, 적절하게 이제 회색을 넣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요. 지금 여기가 약간 녹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가장자리에 그거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작업하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네, 눈에 어떤 피로도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더 레벨에 가서 보더 레벨은 이 열려있는 가장자리 엣지를 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요. Shift 키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 예, 보이시죠? 자, 일단은 따라하는 거니까 예, 그냥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쭉 뽑아 올려줄게요. 자, 적절하게 이제 올려주시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로 바꿔줄게요. 단축키는 R이죠. 그래서 유니폼 스케일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R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스케일이 타입이 바뀌게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세 번째 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주로 애니메이션, 주로 이제 스쿼시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니폼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을 건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안쪽으로 당기면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주시고 다시 무브로 바꿔주시고요. 단축키 W죠. 자, 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고요. Shift 키를 눌러주시면서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스케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또 다시 W 키로 바꿔주시고 다시 Shift 키를 이용해서 쭉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사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자, 아직은 어떤 형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하긴 하지만요. 자, 또 아래쪽으로 넘어와서요. 자, 지금은 이제 물병이나 약간 용기 같은 형태거든요. 네, 아직은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폴리곤에 가서요. 자, 요 네 번째 레벨이죠. 자, 폴리곤에 가서 요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시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질문 받는 내용들 중에 선택이 안 된다라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나는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셀렉션 락 토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축키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라고 써져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가끔씩 눌려져서 네,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는 가급적이면 아직은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보더 레벨에 가서 요 열려있는 엣지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R키를 눌러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또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다시 W 키로 바꿔주시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또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지 말고 그대로 안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을 복사를 할 때만
Shift 키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 주시고 하나, 네, 한 번만 당겨 주고요. 다시 한번 둘. 자, 마지막에 여기를 이제 막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컬랩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컬럽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선택된 엣지 또 선택된 어떤 폴리곤 또는 선택된 버텍스가 이렇게 무조건 점 하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는 이제 약간 다각형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정확한 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엣지 레벨에 가서 엣지라는 거는 이런 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선들을 그 엣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그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그 엣지 레벨에 있는 리무브가 있어요. 리무브는 이제 선택된 엣지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트 개념하고 약간 개념이 좀 다른데,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딜레이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아예 완전히 엣지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거한다 라는 의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명령어는 백스페이스 있잖아요. 그 엔터키 바로 위에 그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면이 그 완벽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사각형은 아니지만 4개의 점을 가진, 그렇죠? 여기 4개의 점을 가진 뭔가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폴리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버텍스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모서리를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 보면은 다시 한번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엣지 위에서 더블 클릭.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장된 선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루프라고 그래요. 루프.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선택된 엣지와 그 같은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을 선택을 해준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또는 엣지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와보면 그 루프가 있어요. 자, 이 루프를 눌러도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냥 엣지 위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챔퍼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 설명할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냥 일단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챔퍼 세팅을 눌러주시면은,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깎는 거예요. 각지게 깎는 건데, 특이한 거는 맥스는 3차원 편집 툴에는 필렛이라는 게 없어요. 필렛. 보통 다른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필렛이 들어가서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그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맥스 같은 경우는 챔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챔퍼 대신으로 필렛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 어떤 스무드를 적용해서 그 어떤 각진 형태를 이제 부드럽게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 챔퍼 타입이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시고요. 저 챔퍼 어마운트를 올리면은 이렇게 얼마나 그 각을 깎아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그먼트를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마치 필렛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효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일단 2개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 값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그 너무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둥글게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마디가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엣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엣지를요, 자, 선택을 해 보시고 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루프 옆에 보면은 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링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링은 주로 이제 엣지 레벨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버텍스나 또는 보더 레벨이나 그쵸? 지금 이제 보더 레벨은 이제 활성화가 되네요. 그쵸? 네. 폴리곤 레벨에서는 또 비활성화되고 네, 엘리먼트도 비활성화되고 그럼 결국은 보더 레벨과 엣지 레벨에서만 그 링과 루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엣지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엣지에 그 원형으로 나머지 엣지들을 이렇게 빠르게 선택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단축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이 링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옆에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돼요. 그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크로싱으로 셀렉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점선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이제 선택이 되는데 자, 이거는 좀 환경 설정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일단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자, 위쪽에 와보면 그 윈도우와 크로싱이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윈도우거든요. 자,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이 안 되죠. 다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로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걸쳐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요렇게 포함을 시키면은 요거 사각형 안에 들어간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윈도우 크로싱을 누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네, 그럼 거기에 그 제너럴에 그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그 씬 셀렉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 그러니까 그 방향에 의해서 윈도우와 크로싱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언제 라이트에서 레프트 방향으로 왔을 때는 크로싱 기능으로 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주고 OK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우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은 윈도우 기능이고요. 선택이 당연히 안 되죠. 얘는 이런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 기능. 크로싱은 걸쳐진 거와 포함된 것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 할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환경 설정에 가서 그거를 반드시 꼭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엣지를 추가를 할 건데요. 그 엣지 레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커넥트예요. 커넥트. 그래서 이 커넥트 옆에 요 세팅창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을 캐디라고 그래요. 네, 캐디. 그래서 이제 캐디 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그 캐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디들이 이제 보조 역할로 이렇게 클럽도 챙겨주기도 하고, 뭐 공도 찾아주기도 하고, 뭐 점수도 기록을 해주고, 예, 다양하게 이제 어떤 헬퍼 역할로 많은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캐디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넥트 엣지 위에 이제 세그먼트가 있어요. 자, 이 세그먼트를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핀치가 있거든요. 핀치는 이 간격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는 슬라이드, 이렇게 위치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3개 정도만, 그러면 적용을 이제 뭐 2개만 줄까요? 네, 2개만 주시고 OK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연장된 선, 이렇게 루프 형태로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스케일로 R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축이 선택이 된 상태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 이제 정삼각형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가버리면 마우스 커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2D 스케일이에요. 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줘도
모양이 잡혀지는 것 같지만 탑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의도로 작업을 한다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균등한 형태로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케일의 모양에 잘 신경 쓰세요. 이거는 이제 3D 스케일입니다. 요거는 2D 스케일. 그래서 3D 스케일로 네,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잡으셔도 되고 엣지를 더블 클릭. 그래서 약간 곡면의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여기 모서리도 잡고 이왕이면은 챔퍼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둥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세그먼트는 네,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도 그 세그먼트를 몇 개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터 세팅을 눌러주시고, 네, 그럼 여기 세그먼트를 한 3으로 올렸습니다. 이 세그먼트를 올린다라는 개념은 여기를 뭔가 이렇게 변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물병 같은 그런 생수병이라든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서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터보 스무드를 이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엣지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무브를 바꿀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엣지를 더블 클릭. 네, 그러면 다 같이 선택이 되겠죠. 처음부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여기 위쪽에도 더블 클릭.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자, 이때 또 모서리를 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챔퍼 세팅을 또 눌러줍니다. 자, 값이 너무 크죠? 네,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똑같이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로만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간격만 이렇게 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자, 위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두께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자, 여기 레벨 다 꺼주시고요. X축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카피를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앞으로 폴리를 배울 내용은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두께가 없어요. 물체는 이제 두께가 있잖아요. 특히 생수병 이런 용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거기에 shell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ll을 적용을 해주시면은 자, out amount는 0으로 이렇게 주시고요. 그래서 inner amount로 이렇게 안쪽으로 두께를 주는 거죠. 네, 안쪽으로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 collapse all. 네. 자, 홀드로 가볼까요? 자, 결과가 다 똑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홀드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yes로 할 거냐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홀드 시키면서 yes를 하겠느냐 그냥 yes를 해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그 메쉬 자체로 바꿀 것이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폴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모서리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챔퍼 세팅 요 간격만 이렇게 살짝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이제 완성을 하고 자, 이거를 좀 많이 거칠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다시 여기 목록에 가서 터보 스무드를 주는 거예요. 자, 2단계까지 올려주시고
자, 아이솔라인 디스플레이 눌러서 원래 우리가 작업했던 그 선들 있잖아요. 예, 그게 디스플레이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를 아이솔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들을. 자, 주의사항은 여기 이터레이션을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올려봐야 3입니다. 3. 그 이상 올려버리게 되면은 컴퓨터가 다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F4를 잠시 끄면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D Max에서 그 폴리 모델링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이 된다. 자, 다시 F4. 자, 요거는 오른쪽 거는 지워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드 셀렉션이 있죠. 그래서 잠시 물체를 숨겨놨고요. 자, 다시 G를 눌러서 그리드를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자, 박스를 여기다가 큐브를 이용해서 자, 적당한 크기로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또 재질창 열고 그레이 색상으로 어사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여기 컬러는 블랙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물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Move 명령으로요. 자, 우측으로 자, 복사를 몇 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세그먼트를 2개씩 올려줄게요. 둘, 둘, 둘. 얘는 5개 줘볼게요. 5개, 5개, 5개. 얘는 한 4, 4 정도 줄게요. 여기는 한 8 정도 줘볼까요? 얘는 한 15개. 15개, 15개. 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면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첫 번째 박스는 세그먼트가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세그먼트가 거의 없다. 마디가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잡고,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보면은, 그 터브 스무드를 적용할 거예요. 맥스의 모델링 방식은 폴리로 이제 모델링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터브 스무드라는 이 명령어를 적용해야지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물론 터브 스무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터브 스무드를 줘서 모델링을 완성을 시킵니다. 왜냐?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모서리도 둥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터브 스무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터브 스무드를 이제 적용했고요. 자, 단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주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 스피너에서 마우스를 쭉 드래그 해버리면은 이 단계가 10단계 막 올라가 버리거든요. 10단계에서 15단계, 20단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가 계산을 못해요.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음.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스피너를 이용하지 마시고 직접 숫자를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양을 가진 유저분들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쓰면은 아무래도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좀 떨어지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마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10단계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마 바로 응답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F4를 다시 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재질창에 가서 이 하이라이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럼 모서리에 이렇게 이제 필렛이 들어가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은, 자, 첫 번째, 잠깐 눈을 꺼볼게요. 첫 번째 박스는 어떤가요? 면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점점 면이 이제 많아지는데, 결국은 엣지가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엣지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형태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점점
면의 개수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스피어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만 주의를 하시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결론은 엣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형태를 유지를 한다. 예, 면이 엣지가 없으면 없을수록 형태가 많이 부드러워진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원리, 이론, 네,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터보 스무드를 주면은 이 형태로 많이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안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면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아이솔 라인을 잠시 끄면은 원래 우리가 생성했던 그 세그먼트 개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필요 없는 그 면이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필요 없는 면이 추가가 된다면 모델링 방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의 박스 같은 경우는 잠시 이거 지울게요. 휴지통에. 자, 첫 번째 박스를 제가 폴리로 컨버트를 하고 요 엣지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챔퍼 세팅에 가서 네, 요거를 좀 올려주고 세그먼트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터보 스무드를 준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은 면으로도 이렇게 이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엣지에다가 그 챔퍼를 줌으로써 모서리의 필렛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기본적인 모델링은 다 하는데 이 모서리의 그 필렛 값, 모서리를 표현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멍 파는 거. 어떤 형태의 구멍이 들어가면은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카닉 형태의 모델링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 서페이스, 그런 것들이 모델링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 라이노 3D는 뭐 상당히 쉽죠. 구멍 파는 것도 쉽고, 모서리에 이렇게 필렛 값 주는 것도 쉬운데, 맥스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구멍 파는 거는 그 부글린을 쓰면 되지 않나요? 그거 쓰시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여기다가 제가 실린더를 하나 심어서 구멍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가서, 그쵸? 프로블린, 그 다음에 스타트 피킹, 서브트랙션. 이렇게 해서 구멍을 팠는데요. 물론 여기 어드밴스의 옵션에 가서 뭐 이런 것들을 올려줌으로써 그 쿼드 형태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야, 면이 너무 많죠. 이렇게 면이 불필요한 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뭐라 할까요? 부울린을 쓸 때는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쿼드 형태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형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생기게 되냐면은 폴리는 버텍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버텍스끼리 뭔가 엣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메이크 코드 요거를 끄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다가 터보 스무드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아예 구멍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프로블린 기능에 요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드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네, 그쵸? 그래서 이 구멍 파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부울린을 써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구멍을 파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엣지 어떤 이런 거 설명할 때 그 모서리 만드는 법과 그 다음에 구멍 파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면을 최소화시켜서 구멍을 파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다 지우고요. 자, 다시 오른쪽 버튼 Unhide All. 그래서 이런저런 그 폴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용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에디트에 가서 그 홀드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홀드를 눌러주면 이게 나중에 그 지워졌다 하더라도요, 그 여기 패치를 이용해서 예스 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세이브 하시는 게 좋겠죠. 에디터블 그 폴리의 그 셀렉션 그 롤아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서브 오브젝트 그 레벨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그 수정할 부분에 그 해당하는 그 레벨을 선택해서 그 물체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브 오브젝트 레벨은 선택을 하실 때 그 아이콘을 이제 직접 클릭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그 1, 2, 3, 4, 5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1, 2, 3, 4, 5. 그 키보드의 맨 오른쪽에 있는 키패드 말고요. 상단 쪽에 있는 1, 2, 3, 4, 5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보시면은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게 있고 활성화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벨을 누르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건 또 활성화되고 어떤 것도 비활성화되죠. 네, 그거를 또 잘 찾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버텍스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을 버텍스라고 합니다. 버텍스. 네, 뭐는 또 한국말로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모델링 할 때는 이 하이라이트가 또 작업에 또 방해를 하잖아요. 그럼 재질창에 가서 하이라이트를 다 0으로 떨어뜨리고 작업을 하는 게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버텍스는 이 점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엣지는 버텍스를 연결해주는 요 라인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그 엣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더는 열려있는 곳에 이 엣지를 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링 할 때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케일 또는 무브 또는 어떤 회전 툴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이라는 거는 이 면 하나하나를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엘리먼트는 이 전체의 그 최소 단위의 오브젝트, 그거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텍스 레벨에 오면은 이런 점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은 이 점들이 좀 너무 작아서 좀 작업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어떤 크기를 좀 키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환경 설정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뷰포트 탭에 그 버텍스의 이 도트 사이즈가 있어요. 자, 요거를 3이나 한 4 정도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이즈를 한 3 정도만 올려줘도 보기가 좀 편합니다.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버텍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별로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5까지 올려볼까요? 네, 점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파랗게 보이니까. 네. 여기서는 그냥 3무로 네,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또 여기 갑자기 예, 화면에 잠깐 떴는데,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특히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 유저라면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랑 이제 관련이 많은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정을 이제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 정보가 그 맥스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어떤 그래픽 카드의 어떤 성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림자라든지 어떤 리얼한 재질 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픽 드라이버가 좀 안 잡혀서 이 맥스 화면에 불필요한 화면이 막 이렇게 잔상으로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또는 그 바탕화면이 이 뷰포트에서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래픽 카드를 좀 이렇게 최소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즈 드라이버를 눌러서 네, 여기를 그 니트로우스 뭐 소프트웨어 네, 또는 뭐 다이렉트 3D 뭐 오픈젤 뭐 등등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십시오. 예, 바꿔주고 나서 맥스를 껐다가 켠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 이제 이상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데 최초에는 그 소프트웨어 네, 이거는 어떤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사양을 좀 따지지 않고 그냥 딱 기본 정보만 그 화면에 표시를 할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트로우스 소프트웨어로 예, 바꿔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자나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뭐 최소한 330만원 예, 이상이라면은 20만원 이상이라면 그냥 기본값으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 요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 버텍스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어떨 때가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버텍스에서는 이제 바이 버텍스가 예, 활성화되지 않은데 이 기능은 뭐라 할까요? 그 버텍스 레벨을 제외한 나머지 그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그 버텍스 주변으로 그 해당 면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사용하는 이제 방법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바이 버텍스를 체크한 상태에서 이 버텍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가면서 뭔가 이렇게 버텍스 주변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엣지 레벨에서도 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텍스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버텍스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그노어 백 페이싱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보시면은 선택이 다 돼요. 그쵸? 근데 이그노어 백 페이싱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반대편에 있는 면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요거보다는 면에서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곤 단위로 바꾸셔서 그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선택을 하시면은 자, 지금 보이는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저기 아래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 평면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럴 때는 이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쪽만 선택을 하실 때 하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맥스가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안정된 그 버전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17 버전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옛날 버전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또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많이 취해진 상태인데, 최근에 나온 버전들은 아무래도 이제 버그의 어떤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패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느려져요. 예, 느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버전을 사용하는 걸 또 고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또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 다른 회사에서 그 해당 맥스 버전에 맞는 그 플러그인들을 막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맥스는 업버전이 빨라지게 되면은 거기를 맞춰가는, 따라가는 그런 플러그인 회사들이 좀 못 따라가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유저들이 그 플러그인을 또 사용을 못해요. 아직 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옛날 버전들은 그런 플러그인들이 다 존재를 하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그노 백페이싱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그 선택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가끔씩 그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 앵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바이 앵글은 그 입력된 그 각도 범위 내에서 그 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여기 바이 앵글 체크를 했어요. 45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선택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죠. 이쪽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이거 없어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쵸? 컨트롤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이 앵글을 활용하시면은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걸 매번 이 수치를 입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까다롭죠. 만약에 10으로 앵글을 10으로 했으면은 자 10도 범위 내에 있는 면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죠. 되긴 되는데 그쵸? 그래서 10도 범위 내에 있는 것들만 선택이 된다. 자 만약에 25를 줬다. 25를 주니까 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앵글 값을 입력을 해서 그 선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링크와 그로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시링크는 그 선택된 영역을 안쪽으로 한 단계를 줄여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우는 그 싱크와 반대로 시링크와 반대로 그 한 단계 넓혀서 선택을 하는데,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그로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확장이 되면서 선택이 되고, 반대로 시링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선택 범위를 이렇게 줄게 합니다. 그게 시링크입니다. 자, 그림은 여기는 그럼 다 설명이 이제 됐겠죠? 그 아까 링과 루프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링은 원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링. 그렇죠? 이런 식으로. 루프는 연장된 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Shift 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링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옆에 요 엣지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노랗게 표시가 될 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은 링 기능이 생기고요. 루프는 그냥 단순하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링을 누르면 이제 가로만 다 잡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링, 그 다음에 루프. 이번에는 세로 형태만 또 다 잡히는 거고요. 그 여기에다가 나중에 또 다른 스타일로 또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극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긴 했습니다. 자, 다시 해서 언두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리뷰 셀렉션이 있는데요. 프리뷰 셀렉션은 이제 미리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자, 요 정확한 명칭이요. 버텍스 서브 오브젝트 레벨. 그러니까 이 각 단위를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버텍스는 정확하게 이제 하게 되면은 버텍스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길죠? 그래서 버텍스 서브 오브젝트 레벨, 엣지 서브 오브젝트 레벨, 보더 서브 오브젝트 레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칭이 원래 이게 명칭이에요. 그럼 너무 기니까 그래서 서브 오브젝트를 빼버리고 그냥 버텍스 레벨 또는 버텍스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버텍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프리뷰 셀렉션은 자,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미리 보기를 선택하지 않겠다. 서브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버텍스 단위잖아요. 자, 마우스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류가 뭐냐면은 뒤쪽에도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엣지 레벨에서 해볼게요. 자, 엣지 레벨에서도 이렇게 미리 보기로 표시가 돼요. 그때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 자, 컨트롤 키를 사용하시면은 네, 이렇게 네, 선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오히려. 만약에 오프가 되면은 딱딱 내가 필요한 그 엣지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리 보기라는 것 때문에 나는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데 미리 선택이 돼 버린 거예요. 왜? 컨트롤 키를 미리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때 눌러야 됩니다. 미리 눌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난 이걸 선택할 거야. 그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이게 되게 신경 쓰여요. 예, 컨트롤 키를 막 누르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이 기능 자체를. 멀티라는 거는 이 서브 오브젝트에 있는 레벨을 다 미리 보기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죠. 자, 엣지 레벨 올라가 볼게요. 점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미리 보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클릭. 또 막 가다가 나는 여기를 선택할 거야.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단축키를 활용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눌러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단축키를 씁니다. 1, 2, 3, 4, 5를. 그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는 게 저는 더 편하갑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길들여진다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그 셀렉션 레벨에 대한 여기 기본적인 앞에 부분만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도 내용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